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주일학교 부서처럼 운영되던 청년부를 독립된 교회로 활동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교회들이 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 재정과 운영을 맡도록 하는 청년교회가 새로운 청년 목회 방식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폐지를 주업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개신교계가 설립한 실버 자원협동조합이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노인들을 지원해온 지난 10년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코너에서는 담임 목사와 사모가 공동으로 다음 세대 상담 사역을 펼치고 있는 라이프 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청년 목회의 새로운 방식으로 청년들이 재정과 운영을 맡도록 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인이지만 주일학교 부서처럼 운영되던 청년부를 독립된 교회로 활동하게 하는 건데요.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현실에서 청년 목회의 대안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 청북교회는 지난 1월 청년 부서를 청년교회로 독립시켰습니다. 3, 4년 전부터 청년교회 창립을 계획하고 120명의 청년들로 청년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활동 계획도 청년들이 직접 세우고 예산도 스스로 계획해 집행합니다. 지금은 자신들이 헌금하고 그리고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구체적인 자신에 대한 주체성 변화가 가장 큰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청년교회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청년교회는 기존 교회 조직 안에서 주일학교 부서의 하나로 관리되던 청년부를 별도의 교회처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큰 틀에서는 기존 교회 아래에 있지만 예산을 자체 편성하는 등 재정적으로 독립하고 사역 내용도 청년교회가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최근 열린 청년 목회 세미나에는 이 같은 관심을 갖고 찾아온 청년 사역자들이 많았습니다. 포항 오천교회도 청년교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기업과 산업단지, 대학이 위치해 있어 청년 유인 요소가 많지만 교회에 정착하는 청년은 적고 오히려 기존 청년들은 타지로 빠져나가면서 청년부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는 겁니다. 청년부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주일 4부 예배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조금 독립된 청년의 예배를 이제 만들고 또 그 연장선으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또 이런 독립된 어떤 청년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긴 프로젝트를 좀 생각하고. 올해로 9년차를 맞은 예능청년교회는 청년교회 설립과 운영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예능청년교회 이승현 목사는 청년교회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점으로 청년들과의 소통을 꼽았습니다. 소통의 중심 창구는 사역 내용과 예산을 계획하는 운영위원회입니다. 그 애로사항들을 팀장님들이 다 파악해서 가져오고 그리고 저희가 사역을 진행할 때 정말 실질적인 사역들, 이 팀에 뭐가 필요할지 실질적인 사역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청년 사역을 10여 년 이어온 라이프처치 심성수 목사는 청년 사역의 비전을 품고 장기적으로 사역할 청년 교역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비혼이 늘어나면서 3040의 나이 많은 청년들을 인도할 사역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청년 세대를 설득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충분히 이들을 지도해줄 성숙한 청년 교육자가 있는 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하나의 조직교회 안에 또 하나의 교회로 운영되는 청년교회. 일부에서는 청년교회의 지속 가능성이나 전체 교회와의 관계성, 청년층의 수평이동 가능성 등을 조심스럽게 언급하지만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청년 세대를 회복하기 위한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어서 청년 교회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폐지를 주워 팔며 생계를 유지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이들에 대한 통계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폐지 수집을 통해 버는 돈은 한 달에 16만 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신교계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10년 전 실버 자원 협동조합을 설립했는데요. 그간 어떤 성과들이 있는지 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박연임 할머니의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비교적 인적이 드문 시간 손수레를 끌고 거리에서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5시에 나와갖고요. 한 5시 돼야 집에 들어가요. 보통 부숴봐야 한 50kg 그게 붙죠. 김영래 할머니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50kg도 없어요. 파지가. 인천 계양구의 올해 5월 단가 기준 폐지 1kg당 받을 수 있는 돈은 50원에서 70원 정도입니다. 1kg당 깡통은 100원, 신문은 110원 등 종류마다 금액은 다르게 책정되지만 하루 종일 일해도 마음 편히 밥 한 끼 먹기 어렵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은 실버자원 협동조합에 가입한 이후 형편이 나아졌다고 말합니다. 실버자원 협동조합은 생계형 폐지 수거 노인 지원을 위해 지난 2015년 설립됐습니다. 조합원들은 한 달에 18만 원을 기본 지급받고 수거량에 따라 추가금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 해인교회에서 지원하는 무료 점심 식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합을 설립한 이준모 목사는 지난 10년의 가장 큰 성과 가운데 하나는 폐지 줍는 노인을 향한 정부의 관심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해 처음으로 실태 조사를 벌였습니다. 폐지를 줍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4만 2천 명으로 일주일에 6일 5시간 넘게 폐지를 주어 월 15만 9천 원을 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연계하고 사회 안정망을 구축하는 등 폐지 줍는 노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목사는 어르신들의 생계 안정과 더불어 안전 문제 역시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끼를 나눠주고 교통 교육을 제대로 시켜주고 그리고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정 배려를 해줘야 된다. 실버자원협동조합은 정부의 지원과 조합의 노력이 더해져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오늘 제21회 교회 개척의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993년 국내 선교부를 설립해 전국의 교회 개척을 지원해왔고 지난해 기준으로 535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교회 개척이라는 어려운 길을 택한 목회자들을 존경한다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오늘 제22차 연차대회를 갖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 여성에게 맡기신 생명과 평화, 정의의 사명을 이루어가자고 말했습니다. 교회 여성연합회는 각 교단이나 연합기관의 의결 구조에 여성 비율이나 참여율이 아직 저조하다며 여성의 권리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후위기 대응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일에 교회 여성들의 연대를 강화하자고 덧붙였습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이 최근 2024 나눔 콘서트 꽃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컴패션 꽃서트는 가난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콘서트로 올해는 특별히 아동 노동에 노출된 취약계층 어린이를 돕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꽃서트엔 가수 백지연과 스위스로, 김영우, 로코베리 등이 참여해 축하 공연과 함께 컴패션 후원 경험과 아동 결연의 의미 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 컴패션 서정인 대표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을 향한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단법인 평화한국이 다음 달 5일부터 25일까지 21일 동안 제18회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세일의 평화기도회는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일의 동안 기도했던 것을 교훈 삼아
한국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함께 복음 통일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하는 연합 기도 운동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란 말씀을 주제로 진행되는 올해 기도회는 특별히 국제사회의 전쟁과 충돌,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한국교회 세속화를 회개하는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또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복음 통일과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의 송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계획입니다. 한편 세일의 평화기도회는 교회별로 활동할 수 있는 세일의 평화기도집과 온라인 예배 등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헤비타트가 오는 6월 6일 현충일 국가유공자 집 고쳐주기 사업 모금을 위한 걷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걷기 대회는 나라를 위해 숨진 순국 선열의 뜻을 기리고 취약한 주거 환경에 놓인 국가유공자들이 안락한 주거 환경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회는 서울 남산공원에서 진행되며 1,500명의 참가자들이 가수 션과 함께 6.2km를 걸으며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할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은 한국헤비타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참가비 전액은 주거 취약 국가유공자 지원 사업에 기부됩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 담임 목사와 사모가 공동으로 성경적 진로 설계를 연구 개발해 다음 세대 사역자에게 전수하는 등 특별한 사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라이프 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보도에 최종우 기자입니다. 9년 전 경기도 부천시 한 상가 안에 조그만 예배 공간을 마련해 세운 라이프 교회. 라이프 교회가 세워진 배경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꿈을 찾아주기 위한 것.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가 태어날 때에서 이미 모태부터 설계도 꿈을 하나님의 꿈을 심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찾아주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달란트를 찾아주면서 창조신앙과 십자가 신앙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교육학자인 김진 목사 부부는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 20여 년 전부터 성경적 진로 설계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 대해서 검사하는 도구이니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 신앙의 배경을 두고 개발해야 된다라고 이제 포부를 굳게 가지고 검사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그렇다고 왜 꿈속에서 하나님이 이거 하고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연구를 많이 했죠. 국내외 논문도 보고 교육학 자료, 심리학 자료, 기존의 검사들이 어떤 오류가 있는지. 이렇게 시작된 연구는 10만 4천 명의 임상을 거쳐 옥타그노시스 검사를 개발하고 2년 전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았습니다. 옥타그노시스 검사를 기반으로 한 성경적 진로 설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향과 재능을 사명으로 연결하는 것. 진로 설계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우리 고유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변치 않는. 미술 잘 그리는 사람은 미술적 성향을 갖고 있듯이 그래서 그런 성향을 찾아주고 고유하게 하나님께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리고 재능이 있거든요. 그 재능을 하나님께 주신 고유한 달란트 재능을 찾아줘서 그게 이제 사명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김진 목사는 성경적 진로 설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한 마리 어린 양으로 한 명 한 명 영혼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처럼 이 성경적인 진로 설계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명 한 명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교육이 들어있거든요. 때문에 라이프 교회는 주로 다음 세대 사역자들에게 성경적 진로 설계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전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센터와 같은 역할, 그래서 전문가를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창조 원리로 실제로 전문가를 만들어서 교회에 파송하고 교회 학교에도 파송하고 세상에도 파송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살아나고 또 다음 세대 목회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곳이다라고.
성경적 진로 설계 프로그램은 최근 일본에까지 진출해 선교적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라이프 교회가 배출한 성경적 진로 설계사는 현재 200여 명. 이들은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음 세대 사역에 성경적 진로 설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옥타그노시스 검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과 실력과 또 인성을 갖춰서 그 아이들의 어렸을 때부터의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잘 개발시켜서 어느 각 분야에서 정말 두각을 나타내는 대체 불가능한 그런 인물로 자라게 하는, 실제로 현장에서 하고 있는 우리 아내와 더불어서 다음 세대들이 한국 교육의 어떤 제대로 된 어떤 교육 방향에 잘 접목해서 이런 것들을 자기 진로를 잘 설정해 갈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많이 주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성경적 진로 설계는 진로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데도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옥타그노시스 진로 적성 검사를 통해서 각자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어떻게 만들어줬는지, 그리고 내 아내를 어떻게 만들어줬는지 이거를 객관적으로 이해시켜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갈등의 문제들이 해소되는 걸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성향과 재능을 찾아 하나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인생의 진로를 설계해주고 있는 라이프 교회. 라이프 교회는 행복한 삶을 위해 세계 열방의 진로 설계사 파송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성경적 진로 설계와 성경적 진로 설계사 자격 과정을 통해서 이 한국의 다음 세대 사역의 전문가를 기르고 또 이 많은 교회들에게 1교회 1진로 설계사를 파송하고 세계 열방의 진로 설계를 전하는 이런 베이스 기지가 되는 것이 이 라이프 교회의 사역의 비전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한편 수도권과 중부지방 일대엔 초미세먼지가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